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을 채널A 뉴스 홍진호
개조하려는 기사들을 손가락질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까지 불사하는 건 돈 몇 푼 때문이 아닙니다. 절박한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만 나올 뿐 정부가 시원하게 내놓는 대책도 없습니다. 이제 기사들은 법으로 묶어둔 매연 저감 장치를 아주 잠시만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허욱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입한 산업용 요소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중국 수입길이 막히면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 산업에 핏줄이 막히는 물류 대란이 닥칠 위기입니다. 정부는 발전소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타진 중인데 이제서야 산업용 재고 파악에 나선 상황. 또 이렇게 전환된 요소수가 환경이나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기술 검토 결과도 다다음 주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요소 생산 공장은 생산성 문제로 2011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요소를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단기적인 수급 불안이 해결된 이후를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소 대신 암모니아를 들여와 국내에서 요소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되지만 역시 단기간 내 시설을 갖추고 본격 생산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2개월,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년 1월, 2월 정도에는 뭐 러시아산 들어온다든지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요소수 공급을 해결할 때까지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끄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국제 환경 기준 위반 가능성 탓에 정부가 제시하긴 어렵습니다. 세계 12의 경제대국에서 톤당 400불짜리 그 범용 화학 소재를 못 구해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요소수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곧 닥쳐올 위기를 풀어갈 해법으론 부족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승리 직후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또 오후에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통상 대선 후보들은 현충원부터 찾는데 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다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아빠도 이번에 보고 싶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장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70km. 영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그 생활하고도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자 해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필요한 곳에 지급돼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에 비해 2030 청년층 지지세가 약했던 만큼 청년들에게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점심 회동을 하며 청년층의 마음을 얻을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함께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동의하시죠? 윤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수요일에는 전두환 발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전 방금도 나왔던 이준석 당대표가 비단 주머니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비단 주머니 중에서 몇 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2주 안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뜻도 모았는데요.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홍 선배님하고 유 선배님하고 또 우리 원 지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딱 모여서 식사를 했으면 딱 맞았겠네요. 그거는 후보님이 다 불러 모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원팀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보았습니다. 이 대표가 늦어도 20일엔 선대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도 공감한 겁니다. 본선을 대비한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오신 걸 보고 저도 아주 많이 좀 놀랬고 그리고 뭐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윤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청년 유세차 연설을 도입했던 이 대표는 선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홍보 전략도 윤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3개도 아니고 한 20개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계략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 비자주머니 한 2주차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 등 경선 후보들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조언도 듣고 도움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찬욱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청년층 지지가 약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뭘까? 누가 처절하게 고심하고 사탕 발림이 아닌 진짜 정책을 누가 내놓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겁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에 더 많이 요구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역세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역 주변에다가 공공임대를 설치하고 그냥 지역을 내가고 이걸 공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청년들이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2030 표심 공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2030 세대의 반발이 있는 만큼 체감 가능한 정책을 내놓으며 이 표심까지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특별대담에 참여해 검찰개혁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없는 제도 있게 만들고 있는 제도 덮고 그런 무소불리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고요. 여권의 검찰개혁과 각을 세워온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누구를 잡아넣겠다는 말만 하는 분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주로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미래 민생을 얘기하고 싶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촛불행동연대와 함께한 것에 대해 조국 수호 세력에 공개적으로 올라탔다며 민주당 정권은 입맛대로 움직이는 검찰로 개조해 이미 그분들만의 개혁을 완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여론대란 최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후보의 진심 횡보. 자, 이제 본격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인데요. 시장을 방문했는데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네, 먼저 오늘 가락시장에 방문한 윤석열 후보, 먹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네. 콩나물 고개 넣어 먹어도 맛있고 명란찌개,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이게 격투입니다. 70km 과속단속. 웬만한 주부보다 더 잘 알아요. 고기 부위도 잘 알고 또 귤 잘 까는 노하우도 알려주던데요.
살면서 아내가 챙겨주는 대로 삼시세끼를 먹어서 삼식이란 별명도 가졌었거든요. 살림꾼 면모를 부각하는 윤 후보와는 다르게 정책을 부각하면서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7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당원들이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권하겠다거나 차라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겁니다. 예, 당심이 민심을 거슬렀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실제 어떻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정당 홈페이지를 보면요. 젊은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윤석열 나오면 이재명 찍는다. 경로의 힘 등 노골적인 비판이 쉴 틈 없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아예 탈당 인증샷을 올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2930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전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접촉을 늘려나가면서 또 젊은 당대표다 보니까 직접 설득해 나가겠다는 설명인데요. 사실은 이게 야당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을 미리 끝낸 민주당 거의 한 달째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오늘도 이재명 절대 안 찍는다 SNS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고요.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못 뽑을 이유가 있느냐, 180석으로도 못 막는 이재명이 되느니 견제 가능한 윤석열이 낫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원팀 행보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겠네요. 네, 친문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문재인 정부의 완성으로 표현하며 지지자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완수하는 것, 그래야 제가 좀 한숨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을 지켜야 하는 쪽,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쪽 모두 진정한 원팀을 만드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선거들을 봤지만 경선부터가 워낙 치열했던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 실장 네,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녹취록 여기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떻게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정황이 담겨 있었죠. 이 대화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정 실장의 실제 이름은 정진상. 당시에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채널A 보도가 나간 직후 황무성 전 사장은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녹취록에 등장했던 바로 그 정진상 부실장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2015년 2월 6일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한기 개발본부장에게서 사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자기한테 이제 떠납니까? 그런 실장이 아니다. 그래? 정 실장도 네. 채널A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건 지난달 24일. 그런데 보도 8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3시쯤